SNS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 편지가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실렸네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래는 5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을 SNSTV, 안중규TV가 리메이크해서 올립니다.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 사용지로 9장 분량이네요. 드루킹 김경수에 속았다. 김경수 댓글 조작 시연 직접 봐. 내가 허락해달라 하자. 고개 끄덕여. 매일 댓글 조작 목록 보고받고 확인. 베스트 안 되면 왜냐고 되물어. 김경수 측, 오사카 총영사 줄 것처럼 끌며 7개월간 나를 농락했다. 이상은 소제목이었습니다. 아래는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에서 17일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왔다. 사용지 9장, 7,000자 분량이다. 그는 그래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메트로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경수 전 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댓글 작업 프로그램을 시연하자 김경수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며 김경수 전 의원이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했다. 이는 김경수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드루킹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에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높이는 작업을 매일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1일 보고했고 김경수 전 의원이 매일 적어도 저녁 11시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경수 전 의원이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선 때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보고했다는 의미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그는 작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 선거를 도운 공으로 문재인 선대위에 측근 2명을 추천했으나 1명만 들어갔다고 했다. 들어가지 못한 1명에 대해 김경수 전 의원 측은 작년 9월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이미 그해 5월 오사카 총영사 내정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경수 전 의원은 그해 12월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했는데 결국 7개월간 나를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저와 드루킹이 주도한 모임인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해도 좋고 김경수 전 의원과 대제 신문도 원한다고 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인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서서 죗값을 치르기를 권한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드루킹의 주요 주장에 대해 김경수 전 의원 측의 반론을 요청했으나 김경수 전 의원 측은
정치 공세에 반응하지 않겠다 고했다. 다음은 드루킹의 옥중 편지 전문을 공개해 드립니다. 드루킹 옥중 편지 전문. 탄원서. 드루킹의 편지.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드루킹의 편지.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저는 드루킹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가족과의 접견과 서신 교환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변호인만이 저를 만날 수 있으나 이 공판이 한두 차례 마무리되면 현재의 변호인도 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4월 13일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권의 압력에 의하여 제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되거나 자진해서 떠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으로 고립되어 지금의 저는 아무도 변호인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사건이 보도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고하여 왔으나 18일 특검이 결정되면 사실상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은 특검이 제대로 활동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고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진실은 모두 덮일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권의 실질적 이인자에 떠드는 것이 감옥 안에 있는 처지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 이후로 더 이상 저는 바깥 세상에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 합의의 특검 내용과 최근 몇 일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드루킹인 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구속되고 사건이 보도된 직후 김경수 의원의 언론 발표대로 제가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를 탐하여 인사청탁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지자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린 미치광이자 광팬으로 규정되었으며 여론은 여당의 배신자이자 야당의 적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디 한 곳 제 변명을 해줄 곳은 없었고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저는 그저 두들겨 맞으며 때리는 자의 선처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주장과 여론몰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포항 노사모의 창립 멤버이자 친노이며 2002년부터 온라인에 글을 써오던 뚜렷한 친노무현 성향의 인사입니다. 경공모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입이 집단처럼 매도되었지만 제가 주도한 범법적인 행위와 경공모는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공모의 회원들은 상식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들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마치 이적 단체처럼 몰아가면서 회원들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하여 입을 닫고 사실을 사실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느낍니다. 경찰, 검찰과 언론은 이미 경공모 회원 모두를 드루킹 일당으로 프레임 걸어 모두 구속,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마땅히 사실을 변명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다음은 댓글 추천 조작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추천 조작 사건에 대하여 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갑자기 선풀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측 선거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 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이 댓글 기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에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김경수 의원은 그때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프로토타입의 기계를 보여준 데 대하여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고 저는 문을 나서는 김경수 의원에게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아마 우리의 첫 만남부터가 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친밀한 관계임에도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대선 직후 경공모의 경기 모임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설이나 추석에 정치인들이 흔히 찍어서 전달해주는 인사말 동영상도 경공모에는 인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경수 의원은 처음부터 저나 경공모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생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발을 빼려고 몹시 조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에 방문 시 그가 확인했던 킹크랩은 여러 명,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경공모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7일 때부터 민주정권으로의 교체를 위하여 돕기로 결정하였고 사심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왔습니다. 2016년 9월 선풀운동을 결정하고 2016년 10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10여일을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제작에 들어갔고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 보고하였고 김경수 의원은 매일 적어도 저녁 11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김경수 의원과 이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김경수 의원은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선프리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꼼꼼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매크로의 성능도 낮았고 기사의 작업 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기사 작업이 더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김경수 의원도 매크로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보다는 손으로 하는 선풀운동과 경선, 대선에서의 오프라인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경선과 대선 참여와 인사추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대선 참여와 인사추천 문제. 경공모는 대선 경선에서 300에서 500명씩 5군데 순회 경선 현장에 각자 자비를 들여서 참가하였고, 자비로 참가하는 데 대해서 경선 관계자인 더민주당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경공모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비 출연하여 지방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고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가 만들어지는데 경선, 대선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차후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저희는 경선에서 무척 애썼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게 2월 초 2명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중앙선대위에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중앙선대위에 들어갔으나 다른 한 분은 김경수 의원이 알아보겠다고 약속해 놓고 깜빡 저는 고의로 생각합니다. 하는 바람에 선대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되었던 분을 다시 대선 후 일본 대사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김경수 의원은 처음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과 면식이 없어서 곤란하다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대위 누락에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이 2017년 2월경 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면서 소개해준 한주형 보좌관을 통해서 특 1급 자리에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보좌관이 특 1급, 오사카 총영사 등에 추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김경수 의원과 당연히 상의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어떤 인사 추천도 해줄 수 없으니 부탁하지 말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김경수 의원은 저를 또 경공모의 회원들을 용이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 담원이설로 그때부터 무려 7개월 이상을 인사문예로 속이게 됩니다. 제가 구속된 뒤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가 된 분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조사해본다. 이미 대선이 끝난 5월경 일본 관련 자리로 옮겨서 경험 부족을 메워줄 스펙 쌓기에 돌입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의 성향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사 추천과 댓글 작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추천과 댓글 작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 김경수 의원이 처음 기자회견에서 저와 경공모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아준 대로 경찰과 검찰은 저희를 인사청탁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해온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몰아갔으며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제가 부탁한 것은 원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에 추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또 김경수 측이 몰아가듯이 처음부터 일본 관련 자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추천이 누락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 대사는 추천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고 안 된다 하니 접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직이 쓸모가 있어 보이니까 김경수는 보좌관을 통해서 특 1급 자리 운운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8월경 외교부 인사가 내정되어 발표되었을 때 특 1급은 오사카 총영사만 남았는데 저는 이미 언지를 받았으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보낼 사람을 내정해놓고 저와 경공모를 갖고 놀았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김경수를 본 2018년 2월 20일 김경수 의원은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 되라고 본심을 비로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전화에서 김경수 의원은 오사카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 라고 물었습니다. 센다이는 오사카 총영사에 비하면 급이 한참 떨어지는 데다가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바로 윗동네라서 외교부에서도 직원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거기를 선심 쓰듯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김경수 등 친문에 의해서 추천,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2번 10월 28일의 통화에서 김경수 의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위선과 거짓에 신물이 났고 그래서 2018년 2월 20일경에는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서 다투었으며 3월 17일경에는 오사카 총영사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조에 문자를 보냈으며 김경수 의원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반 협박이라고 언론에 대고 주장한 것입니다. 3월 17일, 18일경 저는 계속된 그의 기망 행위에 분노하여 이러한 행위들과 지금까지 김경수와 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 20일경 언론에 털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3월 20일에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고 사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월 21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고 모든 자료를 빼앗겼으며 저는 긴급 체포 후 오늘날까지 영어에 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고소한 업무방해죄의 수사가 정말 우연하게 3월 21일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경찰 관계자는 저에게 3월 18일 일요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원래는 3월 20일에 집행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덜 되어 본인이 직권으로 하루 미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경수 의원과의 다툼과 영장의 집행이 유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반응.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하였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습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은 4월 30일경에는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당장이라도 김경수 의원을 수사하고 잡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5월 14일에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특검이 6월 말에나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사이 검찰은 이미 모종의 딜을 끝내고 이 사건을 저와 경공모에 모두 뒤집어 씌워서 6월 말 전에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읽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더 이상 검찰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특검이 출범한 들 업무방해죄 재판이 끝난 뒤라면 뭘로 김경수 의원을 잡겠습니까? 업무방해인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며 모든 보고를 다 받았고 초기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으며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인 김경수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 회원들만 엮어서 단죄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저는 그나마 사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김경수 의원이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김경수 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된다면 저는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로 위의 내용을 모두 검사해도 좋고 대질도 원합니다. 그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예로 기망하는 동안 빙을 뜯은 보좌관.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예로 기망하는 동안 빙을 뜯은 보좌관. 2017년 2월경 김경수 의원이 보좌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로 정보를 공유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고 김경수 의원은 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김경수 의원과 직접 통화, 문자하고 약속도 잡았고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경선 당시라서 바쁘니 연락할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이 일본 대사니 오사카 총영사니 센다이 총영사니 하면서 저를 기망할 때 한모 보좌관은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어떤 자리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사카 총영사 내정자는 이미 5월에 정해졌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알아봐준다, 추천하겠다 하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에게 뜬금없이 문자가 왔는데 한모 보좌관의 아내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인즉 돈을 넣었는데 모자라는 건 나중에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셨습니다라고 답장하고 보니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김경수 의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했고 보좌관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놀라웠고 김경수 의원이 자기처럼 생각해라 했으니 무시하기도 걸끄러웠습니다.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생활비로 쓰라고 500만 원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누 선물을 하자 집에 들어가서 포장을 다 지져본 뒤 돈이 아니라고 전화를 3번이나 걸어서 비누를 건네준 회원, 성원에게 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옆에서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뒤에도 2017년 11월경 곱창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본인이 곧 청와대에 들어간다며 청와대에서 빨대 역할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예로 저의 경공모를 기망하는 와중에 보좌관까지 나서서 빙을 뜯거나 뜯으려 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다른 회원인 파로스 성원에게
한모 보좌관에게 더는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쓰라고 넓은 마음에 줬더니 본인은 그걸 갚을 관계로 착각하고 뭘 요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월 17일경 제가 이 문제를 김경수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거론한 바가 있는데 그건 그동안 인사문예를 가지고 저와 경공모를 속여왔던 김경수와 그걸 알면서도 돈이나 뜯으려 했던 한모 보좌관이 괘씸해서 해고하라는 의미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인사 추천 문제나 500만 원 금품 제공, 김영란법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경공모 회원들이 피해자이지 김경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피해자들의 항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본말을 호도하고 경찰은 이 500만 원 제공건을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무리하게 엮어 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한모 보좌관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이 평소 행동처럼 지금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저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댓글을 작성, 추천하고 또 매크로를 써서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10년의 어둠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민주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 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법정에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2018년 5월 17일 드루킹 돈 내리는 경인선 정승열차에 흔들리는 정권 너머로 제일 흐르고 경수도 흐르고 조장렬한 백들도 끝났네. 수천비 추공간 지지율 조작 속에 그때 만난 두루키 말이 없던 두루키 자꾸만 까발리는데 머린 척한데도 불지는 말아요. 두루킹 사랑했어요. 배 내리는 평양행 경인열차에 국민 분노 넘쳐나는데 탄핵도 시키고 감옥도 보내고 주사파의 뿌리도 뽑히네. 추천비 추공감 지지율 조작 속에 그때 만난 두루키 말이 없던 두루키 자꾸만 까발리는데 모른 척한데도 울지는 말아요. 경인선 사랑했어요. 모른 척한데도 빡치진 말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짝이었어 다구라였어 진실인 척 속여왔던 모니터 속 모든 댓글들이 좌좀들끼리 짜고 치는 점당 오사카 고스톱이었어. 어우 출판사 느릅나무 저기 저 늠름한 건물 안에 너무 잘나가는 정치인들 들락 날라가주 지들끼리 세상을 주물럭거릴 여유. 드루킹 아재와 있던 짓이 고작 네이버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 사건 터지니까 문바 전응아들 깜짝 댓글로 빨간 세상 만들려고 깜짝 수법 좀 보소 댓글 20개까지만 제한 휴대전화 150대 돌려가며 해소 댓글 조작해서 간다 오사카를 위해 돌려 매크로 유레카 출판하지 않는 출판사 입출금 내역은 빼곡하게 쓴 느릅나무 월세 감당 의문 500만원 넘는 월세 다 냈다 소문. 아 똑꼬리 자르라고 지령 왔냐 아 집까지 밤새도록 쫙 뷰치고 조작질 안해 너희 문바 조작 그들 하는 짓은 고작 촉표 찍고 댓글 조작질인데 인맥 좀 보소 안모시 유모시 윤모시 노모시 꼰대들 죄다 꿀빠는 진노. 알고 보니 니들 당원 적화된 놈과도 연락을 나눈 정황까지 포착했던 뉴스가 나올 때까지 반성문하는 이게 좌파지. 직원 4-5명 주말에 느릅나무 찾은 놈들은 20-30명이 많은 비용을 대체 어디서 구해 촛불 꺼졌냐 태극기로 진상 규명 보안거리 USB 비스코어 모드 시크릿 텔레그램만 이용해야지 지키면 우린 족되는 거니. 오사카 종영사 자리로 드루킹이 저렇게 개빡쳐 하는 것 보면 니들끼리 자리 갖고 나눠 처먹다 배탈 뉴스 틀면 죄다 586 꼰대 좌빨 댓글로 여론 만들려던 문바들 빨리 잡아치우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 문바 조작당 지가 대통령 당선시켰다는데 대선 댓글 무대 배우가 누군지 아냐고 하는 연락 주고받은 새끼 모른 척 노리네 연기상. 너랑 나는 문자 수백 개 문자 내용만 해 고지 30회 이지태어 레그램 대화 창행 기사 제목 주소까지 존재. 너는 화제 몰고 다닌 문화재 측근 인사 활활 탓해 관련이 없을 수 없으니 다같이 수상.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수상. 넌 끝났어. 문화재랑 만났던 시간 문자 다 공개하자. 피아 식별 못한 검은집 어중이 옴질리 교주 아 땡큐 베리 감사. 니들 병신 사실 덕분에 드러나 쓰레기 정보 잡아 586 실체가. 윗대가리들도 댓글 조작 보고 받았어. 적화돼 지들 연관 있다는데 캠페인은 당해서 조사라니. 너무 조급해 마쟤도 생각이 있을 테니 언젠간 노란 리본 달고 깨끗한 면상하고 뒤론 더러운 짓 했었던 좌파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면서 문바 병신놈 대가리 새끼들은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 This song to the end. What up?